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곡근 혼술 4월 1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전격적으로 미국을 방문했죠. 원래 14일, 그러니까 내일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그제 사흘 앞당겨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기에 이렇게 출국을 한 이유를 국민의힘에서는 미국 측의 요청이 있었다. 미국 누군가가 빨리 만나자는 이 신호를 보내왔다는 취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한 것도 그런 내용인데, 자, 누군지는 지금 모릅니다. 그런데 15일 백악관을 방문을 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려왔습니다. 자, 그럼 백악관, 당장 떠오르는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가? 지금 거의 모든 언론에서는 그 가능성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배제를 하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특히 친한계를 중심으로 선거 포기한 것이냐, 선거 중에 왜 미국을 가느냐, 마치 민주당 정청래하고 한동훈이 보조를 맞춘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대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좀 기대를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부글부글 하고 있죠. 이재명이 친북 또 친중 노선,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과거에 주한미군에 대해서 점령군이라는 표현도 했었고, 그리고 또 특히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이스라엘을 막 맹비난을 해서 좀 이스라엘과 미국은 어쨌든 연합군으로서 중동 전쟁에 참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맹비난을 하면서 오히려 이란 편을 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를 보내면서 한미 동맹의 굳건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쪽은 한국의 정통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다는 메시지를 싣기 위해서라도 장동현 대표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일종의 기대 섞인 전망이긴 하지만은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 정말 이 선거가 지금 한창 시작되는 이 마당에 처음에 미국으로 가기로 한 것은 14일 출국이죠. 14일 출국해서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이것이 사흘 앞당겨져서 5박 7일 쪽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아무리 선거가 이렇게 임박했는데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그 전부터 한번 연기된 미국 초청 쪽 미국 국제공화연구소입니다. 그 초청이 그 전에 한번 이루어졌는데 미루다가 간다고 해도 이거를 사흘이나 일정을 앞당겨서 간다는 것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뭔가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특히 백악관에 간다고 하니까. 오늘 김대식 당대표 특보단장, 김대식 특보단장은 장동혁 대표와 같이 가기로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먼저 가는 바람에 14일 날, 그러니까 내일 갑니다. 김대식 당대표 특보단장이 이렇게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서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15일 오후 백악관에서 정부 주요 인사, 그러니까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 대표가 그러면은 기자들 질문이 장 대표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느냐 이 질의에 그건 말할 수 없고 나중에 말하겠다. 그리고 그쪽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방미 일정이 앞당겨진 것, 사흘이 앞당겨진 것에 대해서는 김대식 당대표 특보단장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미국 조야에서, 그러니까 미국 정부 아니면은 국회, 공화당 쪽, 이런 쪽에서 기왕이면은 당대표를 개별적으로 만나 비공개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해온 일정이 있어서 이틀 먼저 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14일 출국해서 2박 4일이네요. 2박 4일 동안 이제 비행기 안에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미국에 머무를 계획이었지만 일정 공개 이후 각계에서 추가 면담이 들어왔다. 미국의 각계에서 추가 면담이 들어왔다. 그래서 11일 출국으로 일정을 앞당겼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 대표는 비공개 일정을 포함해서 14일 한국전 참전
FSB 참배 15일 미국 공화당 민주당 의원 면담 이런 일정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원래 정해진 일정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그 김대식 단장이 비공개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해온 일정이 있다. 미국 쪽에서. 그리고 백악관으로 간다고 하죠. 그러면은 갑자기 제1야당 대표가 이틀 동안 그 사흘을 앞당겨서 출국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서 미국 쪽에서 나와 좀 만나자고 한 사람이 웬만한 인물이면 그렇게 못하죠. 웬만한 인물이면은 미국의 아주 실력자, 한미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력자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 미국의 실력자라고 하면은 지금 백악관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백악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그리고 마사위 쿠스너도 있습니다. 그리고 루비오 국무장관, 물론 뭐 그 백악관에 들어와서 이렇게 회담을 할 수도 있지만 가령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세 사람, 그 트럼프, 쿠스너, 루비오가 아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중급 관리, 중하급 관리 정도가 나하고 만나자, 백악관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흘을 먼저 출국을 해서 그 일정에 이제 맞추는 그런 그 일정이 있었다면은 그것이 있었다면은 거기에 이제 응했다면은 다시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정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사흘 동안 먼저 간 것이 겨우 이 사람 만나려고 한 것이냐. 자, 그런 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선거 앞두고 미국을 찾는 이유, 그리고 찾는 이유 제가 처음에 그런 설명을 들었죠. 워낙 지금 이재명 정권이 친북 노선을 걷고 있고 거기다가 중국하고도 밀착을 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런 상황이죠. 어쨌든 그 안보는 우리가 미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 가서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 가서 또 특히 초청 쪽이 공화당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국제공화연구소 초청이니까 미국 조야에 좀 한국에 이런 대한 세력이 있다.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대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좀 이해를 구하는 그런 일정으로 가는 것이라면은 뭐 지금 국내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녀오는 것도 상징적으로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국민의힘 안에서 친한계를 중심으로 비난이 나오지만은 그런데 거기 가서 정말 큰 성과를 하나 가지고 온다면은 상황이 대반전될 수도 있죠. 그 중에 특히 제가 이제 기대 섞인 전망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의 보수 세력에 메시지를 좀 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는 생각을 하면은 트럼프와 만나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저는 지방선거에서 대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장동혁이 트럼프를 만나게 되면은 지금 친한계에서 어떻게 보면 터집을 막 잡고 있죠. 장동혁 대표 간대에서 한동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면서 이렇게 어디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는데 자기가 한동훈 본인이 그 2024년 총선 때 비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완전히 혼자서 다 주도를 했죠. 그때 한동훈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다 지휘를 했는데 총선 50일 전에 내가 미국을 간다고 하면은 저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하게 쳐다볼 거 아니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선거를 포기하는 것 아니야? 이런 말을 할 거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 50 며칠 남겨놓고 가니까는 저 선거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한동훈은 그래서 그때 선거에 이겼나요? 전국을 혼자서 막 다니면서 막 그 주도를 다 했는데 공천부터 선거 전략까지 뭐 현장에 가는 까지 다 주도했지만 그때 총선에 참패했죠. 한동훈이 이끄는 총선에 참패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그때 그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그때 내가 50일 전에 미국 갔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차라리 그때 50일 전에 미국 가서 뭐 미국과 든든한 한미 우호 관계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뭐 그때 당시 뭐 미국 이 아주 높은 사람들을 고위 관료들을 만나 가지고 든든한 이런 안보와 관련해서 든든한 면을 보여주든지 그렇게 어쨌든 결과를 가지고 보면은 그때 총선에서 참패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한동훈이 이렇게 하니까는 정청래가 그거를 받아서 봐라. 이 한동훈도 이 선거를 포기한 느낌이라고 하지 않느냐.
자, 지방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하고 국민의힘 자세가 완전히 대비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짝짝꿍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배현진 같은 경우는 무슨 공천 공백이 생겼다. 장동영 대표가 가가지고 공천 공백이 생겼다. 왜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는 장동영 대표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퇴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천에 관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또 그 미국의 이런 이 보수 그 우파 사람들을 미국의 보수 조야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공천에 공백이 생겼다. 언제는 공천을 하라고 했습니까? 장동영 대표에게. 그러니까 이런 생터집을 잡는 당내 친한계나 아니면은 이 민주당 정책내 이 사람들의 코가 납작해질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제 떠날 때는 이 김민수 최고위원이 장동영 대표와 같이 출국을 했고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던 김대식 장관하고 당대표 특보 단장하고 김장겸 의원은 원래 예정대로 내일 후발대로 출국해서 합류를 합니다. 오늘 김장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동발 경제위기, 한반도 정세 격변기이고 이재명의 가벼운 SNS 외교 갈등, 이스라엘 전 세계 1600만 유태인들을 적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보수 정당의 야당 대표가 보수 정당이 집권한 미국에 가서 적절히 소통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 자, 이제 누구와 소통을 할지를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죠. 쿠슈너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맞사위 유대인이죠. 유대인 계열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이 그 홀로코스트를 무슨 전시 작전 중에서 그 희생자가 발생을 한 그것과 동렬해 놓고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극대로하고 있는데 쿠슈노도 유태인입니다. 자, 그래서 쿠슈노를 만나든 아니면 루비오 장관 정도를 만나도 상당한 성과가 있는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대 섞인 전망을 해보면은 트럼프와 면담도 못할 이유는 없다. 자, 그래서 그쪽이 성사가 되면은 지방선거에 이 보수청이 총결집을 하는 그리고 이 안보 상황에 걱정을 하고 있는 중도청 그리고 진보 유권자 중에서도 합리적인 진보 유권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누구와 만나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송국간의 정치쇼 시간에도 좀 더 저도 취재를 하고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